이 책의 목적은 코와 관련된 증상을 즉시 해결하고 나아가 코 질환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데 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다양한 질환을 앓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지만 대부분 눈과 귀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단 한 번의 치료로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낫는 분도 있습니다. 제 치료법의 특징은 매우 간단하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저희 치료는 대부분 건강한 생활 습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하지만 몸에 이상을 느끼고 저를 찾아온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이처럼 몸에 이상을 느낀 분들이 우리가 지닌 본연의 치유력으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코입니다. 코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체내에 흡수하고 외부의 이물질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곧 소개하겠지만 산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을 현격히 높여줍니다. 유명 운동선수가 산소 캡슐에 들어간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산소가 몸의 회복력을 높여 순식간에 하루의 피로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코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최근 들어 현대인의 신체가 정말 약해졌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현대의 환경 탓인지 식생활 탓인지 우리의 면역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의 기능이 저하했습니다. 저에게는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시력과 청력은 물론이고 특히 코 관련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부비강염 같은 질환은 주위에 넘쳐납니다. 눈 치료를 받으러 오는 20, 30대 회사원 중에는 늘 코를 훌쩍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콧물이 멎지 않아 주로 입 호흡을 하고 툭하면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지장이 생기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눈 치료를 하면서 코 치료도 병행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코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신체의 근본이 되는 부위이므로 눈을 치료하는 김에 코 치료도 겸하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면 정말 단 한 번만으로도 코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 기능이 좋아지면 몸은 몰라보게 회복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늘 코가 상쾌하게 뚫려 있어 산뜻하고 기분 좋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과 코 막힘과 간질거림이 말끔히 사라져 쾌적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코가 상쾌하면 다른 부위의 상태도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지금 즉시 코 질환을 해결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코의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의 수레바퀴를 똑같이 굴려야 합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코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코 문제로 고민하는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부모님도 꼭 실천해 보세요. 알레르기성 코 질환이나 원래 코가 약한 아이들이 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도 많을 텐데 매우 간단한 방법이니 아이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장에서는 코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습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코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한
일상의 작은 팁을 담았으니 꼭 매일 실천해 보세요. 코에 좋은 습관을 소개하고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모두 건강한 생활을 위한 것인 만큼 당연히 몸 전체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코의 구조와 정상 등을 해결하고 정리합니다. 저를 찾아온 분들의 치료할 때의 지침을 소개할 텐데 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코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분이면 당장 코 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랬던 적이 없는가? 콧물이 멎지 않는다. 코가 간질거린다. 재채기가 연속으로 나온다. 코가 막혀 숨쉬기가 힘들다. 코와 눈이 이상하게 가렵다. 이런 코 질환은 누구나 수시로 겪지만 문제는 웬만해선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처럼 당장 고치고 싶은 코 질환을 1분 이내에 진정시키는 비법을 소개한다. 비법은 전부 11가지다. 11가지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나만 골라서 해본다. 분명 당장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11가지 비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소개한다. 신체 구조와 경락 등을 고려하였으며 되도록 간단하고 적시할 수 있는 것들이니 정상에 해당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시도해 본다. 코 문제가 해결되면 답답함과 짜증도 해소되어 기분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첫 번째 비법, 춥고 건조한 날엔 손 마스크. 몹시 추울 때는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호흡한다. 혹한의 산속에서 냉기를 그대로 폐에 흡입하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손을 코에 대고 호흡한다. 손을 비벼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 후에 하면 좋다. 이 방법의 장점은 손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강한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도 활용하면 좋다. 손이 아닌 장갑이나 물티슈를 사용해도 되지만 콧구멍을 완전히 막는 것은 위험하다. 심하게 건조한 시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지만 항상 착용하면 산소 섭취량이 줄어 면역력이 떨어지니 안전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 춥고 건조한 날에 하면 코가 촉촉해진다. 손으로 공간을 만들어 코 손상을 줄이자. 콧구멍을 제대로 막는다. 엄지와 검지로 얼굴을 감싼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숨을 멈추면 좋다. 코가 진정될 때까지 한다. 두 번째 비법, 코의 간질거림을 단순히 잡는 지압법. 이번에는 코 주변의 혀를 누른다. 영향, 콧방울의 양옆, 천영향, 콧방울 밑의 양옆, 거료, 콧구멍에서 손가락 한마디 바깥쪽 라는 혀를 30초 정도 문지르거나 수구, 인중혀를 엄지나 검지, 중지로 누르기만 해도 코의 간질거림은 단번에 사라진다. 가볍게 누르는 정도로도 효과가 있지만 개운한 기분이 든다면 계속 눌려도 괜찮다. 검지를 펴서 살짝 코를 자극하는 정도라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므로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코 뿌리 양옆을 가볍게 문지르고 정명이라는 혀를 자극해도 좋다. 눈과 귀가 이어진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코 속의 흐름이 좋아져 콧물과 코 막힘도 해결된다. 코의 간질거림도 얼굴 붓기도 단번에 진정된다. 궁극의 5개 혈로 코를 시원하게. 누르는 강도는 기분 좋은 정도이거나 살짝 아플 정도가 좋다. 인중혈은 수구는 급소이므로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는다. 1분 정도 골고루 계속 누른다. 세 번째 비법,
코 막힘을 뚫어주는 림프 자극법. 겨드랑이 밑을 문지르면 림프의 흐름이 좋아져 코 막힘이 개선된다. 경락의 순환이 좋아져 즉시 효과가 나타나므로 코가 간질거릴 때는 겨드랑이 밑을 문질러 보자. 문지르는 데에도 규칙이 있다. 오른쪽 코가 막혔을 때는 왼쪽 겨드랑이 밑을, 왼쪽 코가 막혔을 때는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문지른다. 문지르는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 30초가량 꼼꼼하게 골고루 문지르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코 막힘이 개선된다. 문지르는 강도는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가 좋다. 곧 시원한 기분이 들 것이다. 코가 뻥 뚫린다. 겨드랑이 밑을 문질러 막힌 코를 상쾌하게. 문지르는 강도는 약간 아플 정도가 좋다. 문지르는 시간은 한 세트에 30초 정도가 적당하다. 3회 정도 문지르는 게 좋다. 네 번째 비법, 스트레스까지 해소하는 관자놀이 마사지. 쉐이크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 주변을 흔들어 자극하는 방법이다. 관자놀이로부터 머리카락 속까지 손가락 끝으로 빙글빙글 자극하면서 긁어주면 관자놀이 주변의 혀를 자극할 수 있다. 5초간 5회 정도를 1세트로 2, 3회 실시한다. 강도는 기분 좋은 정도가 적당하다. 자극하는 혈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문가라면 정확히 혈을 자극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할 때는 혈 주변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코도 스트레스도 싹 사라진다. 관자놀이로부터 머리카락 속까지 빙글빙글 자극한다. 천천히 5초에 걸쳐 빙글빙글 자극한다. 5초간 5회씩 2, 3세트를 실시한다. 두피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누른다. 다섯 번째 비법, 콧물, 코 막힘을 해결하는 호흡법. 콧물, 코 막힘은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련의 하나다. 따라서 숨을 멈추고 원인 물질의 침입을 차단하면 경련도 멎는다. 만일 코 막힘이나 콧물이 멎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본다. 코와 귀는 이어져 있어 코를 쥐고 숨을 쉬면 코 막힘이 해소된다. 무리해서 수십 초씩 계속 호흡을 멈출 필요는 없다.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초씩 여러 차례 실시하면 충분하다. 엄지와 검지 끝으로 코의 혀를 세심하게 눌러준 다음 숨을 들이쉰다. 간단한데도 효과가 뛰어나다. 숨을 참기만 해도 콧물과 코 막힘이 해소된다. 숨을 길게 멈출 필요는 없다. 짧게 멈춰도 괜찮다. 심호흡을 한번 한 후에 숨을 멈춘다. 여섯 번째 비법, 눈과 귀 기능까지 좋게 만드는 황금 라인. 눈썹 머리인 찬죽, 눈썹 사이의 상성, 눈 사이의 인당, 내천, 머리 위의 속구멍이 있는 자리의 백회는 대략 얼굴에서 머리 중심 라인에 있는 혈로 모든 코 질환에 효과가 있는 마법 같은 혈이다. 그 중에서도 백회는 만능혈이라고 불리는데 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눈이나 귀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릴렉스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매우 효과적이다. 인당의 콧물과 코 막힘에 잘 듣고 상성은 코 막힘과 꽃가루 알레르기에 잘 들으므로 엄지 이외의 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주면 좋다.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찬죽, 상성, 인당, 백회 라인을 따라 내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자. 황금 라인을 눌러 코 문제를 해결한다. 머리 중심 라인을 꾹꾹 누른다. 대략적인 혈자리를 눌러도 괜찮다. 콧물, 코 막힘에 인당혈과 상성혈을 누른다.
내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린다. 7번째 비법, 코가 시원해지는 귀 자극법. 눈, 코, 입, 이 셋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눈과 코 그리고 귀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기관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귀를 막았다 열었다 함으로써 기압을 바꾸어 코를 자극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코가 막혔을 때는 양 손바닥으로 귀를 꽉 막았다가 재빨리 떼어내면 코 막힘이 사라진다. 여러 번 하면 위험하니 2, 3회 정도만 한다. 이와 반대로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코를 막는 것이 효과적이다. 코와 귀 양쪽 모두 너무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와 귀의 상호작용을 잘 활용한다. 귀를 꽉 막았다가 재빨리 열면 코가 뻥 뚫린다. 손바닥으로 귀를 막는다. 2, 3회 정도 한다. 숨을 멈추고 해본다. 8번째 비법, 머리까지 개운해지는 쇄골 마사지. 평소 잘 만지지 않는 부위에도 매우 효과적인 혈이 있다. 이를테면 쇄골의 패인 부분이다. 이 부분을 3초씩 5회 정도 약간 강하게 눌러주면 된다. 누를 때 생각보다 강한 자극에 놀랄 수 있으니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누른다. 다음은 쇄골에서 부위를 바꾸어 목 옆쪽을 누른다. 3초씩 3곳 정도를 꾹 누른다. 대충 눌러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목 앞쪽 중앙 부분을 누른다. 이 부위에는 기도가 있으니 3초씩 5회 정도 가볍게 눌러준다. 머리가 개운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림프와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코 막힘도 개선된다. 평소 만지지 않는 부위가 코의 기능을 높인다. 림프를 자극해서 코 막힘을 없앤다. 생각보다 강한 자극에 놀랄 수 있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다. 쇄골은 3초씩 5회 눌러준다. 목 옆은 세 곳을 각각 3초에 걸쳐 눌러준다. 목구멍 쪽도 3초씩 5회 눌러준다. 9번째 비법, 코 기능을 향상시키는 당기기 요법. 손가락 끝으로 코 밑과 입술 주위를 잡아당긴다. 평소 만지지 않던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얼굴을 전체적으로 당기면서 자극한다. 약간 아플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다. 입 주위를 누르다가 통증을 느낀다면 이나 잇몸이 약하다는 증거이다. 반대로 꼬집거나 잡아당겨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의학에서는 당기기 요법 같은 거친 치료법도 있을 만큼 자극은 굉장히 중요하다. 귀를 잡아당기는 것도 효과적이다. 귀는 혈의 보고이다. 360개 정도의 혈이 모여 있으니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쓸어내리거나 귀 속을 만지작거리는 등의 방법으로 30초 정도 자극한다. 살짝 통증이 느껴지는 자극으로 코 기능을 활성화한다. 코 및 입술, 귀를 아플 정도로 잡아당긴다. 얼굴 전체를 폭넓게 잡아당겨 자극한다. 강도는 약간 아플 정도가 좋다. 오래 당기지 않아도 괜찮다. 10번째 비법, 목부터 턱까지 꾹꾹 눌러 코골이 해결. 가볍게 턱을 당겨 힘을 빼고 목 뒤쪽 후두부의 오목한 부분에서 경추의 돌기까지 내 손가락 끝에 약간 힘을 넣어 주무르듯이 목 근육을 흔들듯이 여기저기 문지른다. 이 후두부의 오목한 부위에서 경추의 돌기 부위를 천주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빙빙 돌려가며 누른다. 5초간 눌러준다. 만일 이 부위가 아프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이 부위를 눌러 혈류를 개선하도록 한다. 코뿐 아니라 난청이나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턱 아래에서 양쪽 귀에 걸친 얼굴의 윤곽 부위도 꾹꾹 눌러준다. 이 자극은 특히 코골이에 효과가 있다. 코골이에도 효과 만점. 목의 오목한 부위와 턱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 자극한다. 턱의 힘을 뺀다. 양손의 네 손가락으로 누른다. 5초간 5회 실시한다. 11번째 비법. 코 건강에 절대적인 광대뼈 혈 라인. 콧물, 코 막히면은 역시 얼굴 주변에 혀를 누르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광대뼈 주변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갈료, 광대뼈의 가장 볼록 솟은 부위라는 혈이다. 광대뼈 주변은 혈이 집중되어 있어 세심하게 누를 필요는 없다. 광대뼈를 따라 누르기만 해도 효과는 절대적이다. 광대뼈 주변을 누르면 좋은 이유는 눈과 귀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코 막힘에도 효과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콧방울 옆에서 시작하여 관자놀이까지 3곳 정도를 꾹꾹 누르기만 해도 좋다. 경직된 근육이 풀려 혈류가 개선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 코에도 귀에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광대뼈의 혈 라인이 코 건강에 직결. 3곳 이상 눌러도 괜찮다. 조금 강하게 아프다 싶을 정도로 누른다. 얼굴이 화끈거리면 멈춘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